자, 올해 이번에 들어가는 82회차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코틀린 기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 JS 기반으로 제가 고른 이유는 코틀린은 사실 멀티플랫폼 랭귀지예요. 그래서 C로도 컴파일이 될 수 있고 iOS나 안드로이드나 자바가 다 컴파일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JS를 고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크롬 브라우저만 깔려 있으니까 결과물을 확인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크게 이제 그 플랫폼 제약 사항이 없는 편이에요.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기본을 배울 때 안드로이드를 모르는데 난 안드로이드 공부해야 돼. 난 iOS를 모르는데 iOS 공부해야 돼. 혹은 나는 자바 모르는데 자바 공부해야 돼. 이런 걸 좀 떨쳐내고 플랫폼 환경을 그냥 플랫하게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서 코틀린이라는 언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코틀린 JS를 골랐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타 거의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초반에 언어를 위한 환경 설정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환경 설정과 샘플을 돌려보는 것만 해도 10시까지 가거나 아니면 약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웬만하면 강의를 그냥 떠들지 않고 차근차근 이 앞에 있는 총무를 갈아가지고 같이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죠. 천천히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코틀린하고 안 친하시니까 더더군다나 환경 설정 같은 것 때문에 더 안 친하실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세팅이죠. 네, 세팅을 해보죠. 자, 세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들에 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제이라는 에디터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먼저 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그레이들이라는 건 결국에 그레이들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빌드를 하는 프로젝트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프로젝트라는 건 그레이드 설정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C를 컴파일 해줄 수도 있고 자바를 컴파일 해줄 수도 있고 코틀린을 컴파일 해줄 수도 있는 범용적인 빌드 프로젝트를 얘기를 해요. 이 빌드 툴 중에 유명한 거는 메이크라고 CS 쓰는 녀석도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엔트나 메이븐이나 되게 많은 빌드 툴들이 있습니다. 이 빌드 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그레이드라는 빌드 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레이드 프로젝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그레이드 프로젝트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계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빌드 그레이드들이 있으면 그 밑에 서브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가장 루트에 있는 그레이드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밑에 서브를 만들 수 있고 또다시 서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수준에서 빌드를 때리면 여기 전체가 다 빌드 될 거고요. 여기를 빌드를 때리면 이거 두 개가 빌드가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얘만 빌드하면 얘만 빌드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드의 특징은 캐스케이딩이 된다.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제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약사항은 뭐냐면 같은 계층 내에서만 자식들끼리 모듈 간 의존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빌드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얘가 있다고 해보죠. 얘가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를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부모 밑에 동일한 계층 내의 자식들인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둘이 상호 의존성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와 얘 사이는 의존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왜냐하면 같은 부모 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처리하려면 복잡한 패스에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레이드를 깊이 공부하셔서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부모 밑에 있는 동일 레벨의 계층들끼리 의존성을 잡는 것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이는 빨간 박스 두 개끼리는 의존성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하얀 박스들끼리는 의존성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왔으니까, 물론 안 오셨겠지만 넘어가고 인텔리제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시라면 VS 코드 쓰고 다른 자바 개발자 하시라면 인텔리제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에디터 쓰실 텐데요. 인텔리제이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인텔리제이의 특성은요, 첫 번째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안에 다수의 모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모듈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일반 명사랑 대체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유 명사로 생각하세요. 인텔리제이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밑에 서브 프로젝트 개념으로 모듈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드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프로젝트 하나에 그 회사의 모듈을 엄청 때려박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프로젝트 시스템이 에디터마다 틀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고 엑스코드가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고
이클립스가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죠. 인텔리제이에서는 어떤 언어를 컴파일할 때라도 인텔리제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특성이 프로젝트라는 커다란 놀이터가 있으면 이 안에 모듈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세부적인 역할을 정해주는 서브 프로젝트를 넣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 루트 모듈이라는 게 있느냐? 없어요. 프로젝트는 그냥 빈 껍데기인 거고 멍석판인 거고 최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프로젝트에 있는 처음에 만들어진 모듈이 들어가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만들어지는 모듈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모듈하고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 만들면 그 안에 모듈을 넣어야지만 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면 그냥 빈 껍데기고 그 안에 모듈을 넣어야지만 뭔가 컴파일할 수 있는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듈이 몇 개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목적 파일 하나당 모듈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파일이 뭐야? 안드로이드라면 저희의 최종 결과물은 APK가 되겠죠? 저희가 만약에 APK 두 개를 만들어야 돼. 뭐 커스터머용 APK하고 백엔드용 APK 이렇게 어드민 APK 이렇게 두 개 만들어야 돼. 이러면 당연히 프로젝트 안에 모듈도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서브 프로젝트 두 개가 있어야지만 목적 파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바라면 자르 파일을 만들 때마다 이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코어 라이브러리 자르가 있고 스트링 라이브러리 자르가 있고 이러려면 이거 다 하나씩 모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똑같이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코틀린 JS니까 실제 도메인 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앱.js와 라이브러리성으로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JS가 있으면 두 개의 JS를 만들어야 되니까 모듈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언어의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내가 목적 파일을 만들려면 목적 파일 하나당 반드시 모듈이 하나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일 모듈을 개발하면 JS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만들고 끝내겠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실제 프로젝트들은 다수의 레이어링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코어층 위에 도메인층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중 모듈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적 파일 하나당 모듈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라이브러리 JS의 앱 JS가 의존적이겠죠? 라이브러리에 있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이 둘이 의존성 관계를 묶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그레이드에 대해서 배운 거에 따르면 얘네들 위에 부모가 있어야지만 묶을 수 있다는 거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쵸? 부모 밑에 같은 계층끼리만 의존성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은 어떤 부모 소속이어야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모 그레이드 모듈의 자식으로 앱 그레이드, 라이브러리 그레이드 모듈이 자식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레이드가 인텔리제이 모듈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만들지 청사진이 좀 나왔죠. 안 써보신 분들은 다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니까 다 머릿속에 안 들고 힘드실 텐데 천천히 이 개념을 반복할 거니까 지금 어려워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루트 모듈을 만드는데 루트 모듈은 사실 뭐 때문에 만들었다? 얘네 둘 사이 의존성을 설정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놈은 빌드 대상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쵸? 얘는 빌드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얘는 빌드할 필요도 없어. 이 둘의 의존성 때문에 만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빈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만들면 돼요. 빈 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뭐냐면 안에 컴파일하고 한 빌드할 내용이 아예 없는 그냥 그레이드 껍데기만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부모용이니까. 그리고 나서 루트의 자식으로 M 모듈과 얘 코틀린 JS 그레이드 모듈이 되겠죠. 얘는 컴파일하고 나면 코틀린 JS와 JS 파일을 만들어주는 모듈이니까 라이브러리 그레이드 모듈이 만들 거다. 그렇게 되겠죠. 이게 저희가 오늘 만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최초의 빈 그레이드 모듈을 박아놓고 얘 자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프로젝트 왜 버그일까요? 여러분들 만들면 다 버그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일단 버그라고 가정하고 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즉 이 빨간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빨간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자, 우리가 인텔리제이를 열어서 뉴 프로젝트를 해보면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창에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라 써있지만 이건 사실은 뭐냐면 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듈을 뭘로 할래라는 뜻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프로젝트의 속성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처음 생성된 모듈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만든 모듈이 그레이들이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해. 빈 걸 만들 거니까. 이어서 다음을 누르면 그룹 아이디하고 버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메이븐 저장소에 들어갈 때 필요한 아티팩트 설정 때문인데 아티팩트 아이디가 이 프로젝트의 고유한 식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까지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코드 스피치 80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여기 적당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이 아티팩트 아이디가 뭐가 된다?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빈 모듈의 이름이 돼요. 제가 루트라고 표현했던 녀석 있죠? 여기다 루트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빈 모듈의 이름이 바로 얘가 된다. 첫 번째 모듈을 만들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 화면에서는 그레이드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오토 임포트를 하면 제가 그레이드의 의존성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가져오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이거 안 하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요거는요 체크를 일부러 푼 거예요. 기본값이 묶여있기 때문에 소스 셋이라는 거에 따라서 별도의 모듈을 계속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은 모듈을 인텔리제이가 함부로 만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체크를 푼 거예요. 제 통자에서만 만들게 하려고. 나머지는 건드린 거 없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물어보죠. 아까 걔는 아티팩트 아이디는 뭐였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만들어질 모듈의 이름이었을 뿐이고 진짜 프로젝트 이름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 직전까지는 다 뭐였다? 첫 번째 모듈에 대한 설정이었던 거고 지금부터가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실습.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레이드를 골랐고 자바도 풀었고 갑니다. 아티팩트 아이디에다가 뭐 루트라고 적고 네. 저거 버전도 필요 없어. 백해서 버전도 지우세요. 다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지워 그냥. 다음 오토 임포트는 활성화시키고 크리에이트 세퍼레이트는 비활성화시키고 다음으로 가서 프로젝트 이름을 코드 스피치 80이라고 해볼게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인텔리제이는 기다림의 에디터예요. 노트북에 쓰시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왜 기다리냐? 여기 보면 얘가 싱크로나이즈를 하면서 코드 스피치 82를 만들어내고 있죠. 뭘 다운로드 하는 걸까요? 그레이드 기본 모듈도 다운로드하고 얘가 필요한 기본 설정 장치를 다 메이븐 저장소에 갖고 와가지고 막 빌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때 건들거나 만지면 깨져요. 기다립니다. 예.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것 같죠? 맞아요. 이 친구의 노트북은 몇 프로예요. 최신판. 근데도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너 여기 와이파이 설정이니? 네. 오케이. 자, 막간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의 구조를 보면요. 저기 확장해 보면 지금 이 상태가 보이는데 아이디 한 접어. 이 상태가 보이는데 루트 폴더에 루트 보이세요? 지금 이 폴더 자체가 루트 모듈의 폴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모듈의 폴더에 루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세팅 그레이드라고 빌드 그레이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쵸? 세팅 그레이드가 빌드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됐나? 됐죠? 네, 됐어요. 인텔리제이에서 약간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세팅에 들어가셔서요. 세팅. 컴파일하고 쳐봐. 컴파일에 가면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익스페리먼털 스펙이라고 써 있는 건데 병렬로 컴파일을 해주겠다. 네 프로세스가 여러 개라면 내가 가능할 땐 병렬로 할게 라는 옵션이에요. 이거 체크하면 좀 더 빨라져요. 닫고 그 다음에 또 메뉴에 가보면 인텔리제이 메뉴에 가보면 제일 오른쪽 끝에 헬프에 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죠. VM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VM 옵션 눌러보면 인텔리제이에서 크리에이트 VM 옵션이 나서 인텔리제이가 먹을 수 있는 메모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한테 메모리 많이 주고 싶으면 이 파일에다가 더 많이 메모리 주면 인텔리제이가 메모리가 풍족해져가지고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자, 세퍼레이트 만드는 데까지 여기죠. 다들 여기 도달하시길 바라고.
돌아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인 앱 모듈을 만들 차례죠. 예. 앱 모듈은요, 제가 어디서 오른 버튼을 누른 거냐면, 바로 프로젝트 루트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누르면 뉴가 나오고요. 뉴를 따라가 보면 모듈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는 코틀린 JS 그레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레이드인데 코틀린 JS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쵸. 요 모듈을 추가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루트가 이 루트의 자식인 게 여기 나오죠. 누구의 자식으로 얘를 애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루트라 만들었으면 루트의 자식으로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이름은 앱이라고 지어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만들고 나면 루트 모듈 밑에 요 앱이라는 모듈이 생겼는데, 이게 앱이 모듈인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파란 박스가 생겨요. 모듈들은 만들어지고 나면. 그쵸? 실습. 자, 구경할까요? 모듈 골랐고, 이제 자바 풀고, 코틀린 자바스크립트 하고, 자, 얘들은 보면 아까 루트를 루트라고 만들었으니까 루트 밑에 앱이라고 만드는 거죠. 계속 기다립니다. 인텔리젠 기다리는 거야.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요, 얘가 코틀린 JS의 모듈이기 때문에 코틀린 그레이드 시스템이 자동으로 스캐폴딩을 해줘요. 볼까요? 이씨, 미친. 스캐폴딩 안 해줬다. 스캐폴딩 안 해줬으면 저희가 스캐폴딩을 하면 되죠. 오른 버튼 눌러서 앱에 src 만들고 폴더, 디렉토리를 통해서 src를 만들고요. src 밑에 메인이라고 만들고, 메인 밑에 코틀린이라고 만듭니다. 이 기본 스캐폴딩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제이 여러분들 유료 버전은 잘 되는데 무료 버전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무료는 잘 안 돼요. 손으로 하세요. 그러면 코틀린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보면요, 오른 버튼을 눌러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마크 디렉토리 에지라는 애가 있어요. 이때 소스 루트라고 설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폴더를 코틀린의 소스의 루트로 보겠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눌러보면 이렇게 되면서 다시 src 밑에 가보면 얘 파란 폴더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인텔리제이에서 파란색 폴더는 소스의 루트예요. 인텔리제이가 안 해주면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에디션은요, 많은 게 되다 안 되다 막 그래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수동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실습을 같이 하는 이유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료 버전이. 그래서 직접 그걸 해결하는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돌아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었죠. 물론 리소스 폴더 없고 테스트 폴더 없지만 우리 리소스도 안 쓸 거고 테스트도 안 쓸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건 만들어주면 스캐폴딩 할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안 만들어줬으면 저희가 굳이 만들 필요 없다. 우리는 얘만 있으면 되니까. 자, 앱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즉시 헬로 월드를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는 왜 심장이죠? 두근두근 하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쵸? 헬로 월드는 보통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자, 헬로 월드를 만들려면 코틀린 폴더가 이제 소스의 루트니까 이제부터 코틀린 파일은 다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틀린 파일을 여기서 뉴를 때리면 제가 소스의 루트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냥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아니라 코틀린 클래스 파일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누르면 다음. 이름 물어보는데 저희 메인이라고 지정하고요. 그리고 메인 코틀린 KT 파일에서 이렇게 메인은 print ln hello world라고 쳐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 자바나 C에서처럼 코틀린도 이름이 메인인 함수를 찾아서 진입점 함수로 사용합니다. 앱이 시작될 때 무조건 메인인 함수를 찾아요. 걔를 무조건 실행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틀린도 C나 자바처럼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진입점으로 본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무조건 찾아와요. 얘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무조건 컴파일러가 찾아와. 소스를 다 뒤져가지고. 걔를 진입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메인이라는 함수 만들어서 메인에다가 진입점을 설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까지 실습하겠습니다. new 해서 코틀린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메인까지만 치고 엔터 치면 메인이 만들어지고 메인에 들어왔죠. 그럼 위에 파일 보면 메인 kt라고 보이죠? 코틀린 파일은 확장자가 .kt입니다. 여기다가 무턱대고 그냥 칠게요. 펑 메인. 코틀린에서는 함수를 선언할 때 fun이라는 fun이라는 단축 키워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fun으로 하고 이름 쓰고 괄호하고. 너 이거 왜 자바로 돼 있지? 자바로 돼 있는 것 같아. 서브 프로젝트 설정 봐봐. 갖고 와서. 자, 여러분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 완전히 잘못된 경우도 있겠죠. 그레이드를 열어볼까? 빌드 그레이드. 그 위에 거. 아닌데? 코틀린 JS로 돼 있는데? 다시 가봐. 메인 KT로. 프린트 해봐. ln. 가로 열고. 그냥 써.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헬로 월드. 리빌드. 아니, 프로젝트 리빌드 하라고. 그거 말고. 이거 뭐야? 인스톨 해봐. 코틀린 1.3.31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인텔리제이랑 병합하려면 인텔리제이 플러그인 코틀린 1.3.31 플러그인을 같이 깔아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이 플러그인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코틀린이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뜨면 백그라운드 돌려서 그냥 실행하게 하면 되겠죠. 일단 실행하게 둘게요. 돌아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빌드해야 되잖아요. 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어떻게 빌드하냐면 그레이드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빌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레이드를 일일이 타이핑 치느냐? 그럼 아이디를 쓰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 뷰에 있는 툴 윈도우에 가시면 이 안에 그레이드 창을 띄우는 애가 있어요. 이 순서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레이드를 띄우고 나서 가면 우리 프로젝트 안에 여러 태스크들이 보입니다. 이 태스크 중에 우리가 빌드하고 싶은 건 앱이기 때문에 앱에 있는 태스크를 확장해 보면 이 안에 빌드 스크립트들이 있고 빌드 스크립트 안에 실제 빌드 스크립트가 있어요. 얘를 실행하면 빌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긴 하지.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긴 해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있죠. 그레이드. 서브 프로젝트 띄워. 프로젝트 스트럭처. 여러분들 이렇게 얘처럼 완전히 먹통이 된 경우에는요, 프로젝트 스트럭처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말고, 프로젝트 스트럭처. 얘 어딨니?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보이시죠? 파일에. 프로젝트 스트럭처에 오면 우리가 설정한 게 모듈이잖아요? 모듈에 와보면 현재 모듈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앱이라는 모듈이 현재 루트의 밑에 안 들어가 있고, 루트랑 병행 관계로 위에 있죠. 그쵸? 이게 잘못된 설정인 거예요. 왜 잘못됐냐고요? 무료 버전은 그래요. 무료 버전은 그렇습니다. 그럼 당황해하지 않고 앱을 루트 밑으로 옮겨야겠죠? 옮기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이 앱 앞에 루트점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타이핑을 쳐서. 이것만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얘를 보면 지금 디펜던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이시죠? 디펜던시에 아무것도 없는 게. 디펜던시를 직접 저희가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디펜던시에 플러스를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누르게 되고 라이브러리 중에 코틀린 JS라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추가해 주면 뭐야? 캔슬해봐. 다시 추가해봐. 플러그인 설치가 안 돼서 그래. 이거 오케이 하고
닫고 다시 열어. 지금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라이브러리 추가로 코틀린 제이스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걔가 없어서 걔 위치를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설치됐나? 플러그인 이제? 모르겠다. 열어봐. 여전히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코틀린 not configured. 이씨, 다시 가봐. 서브 프로젝트 가봐. 일단 리빌드 해봐. 빌드 가서. 확장해봐. 추가해봐. 얘를 바꿔봐. 얘로. 1.3.0밖에 없는데 심지어? 확인해. 추가해봐. 여전히 없네. 여러분들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제대로 진행되신 분? 다 안 되세요? 어디에서 막히세요? 똑같이 막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시는 분? 되신 분? 미치겠네? 좋은 방법이 있지. 캔슬하고 클로즈하고 하나 모듈 더 추가해봐. 루트에서. 아니다. 아까 프로젝트 스트럭처에 가서 여기서 추가해. 플러스 눌러서. 루트에다가 플러스 누르고 뉴 모듈에서 스크립트에서 뭐 앱2라고 해. 아니? 아티팩트 아이디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원래 돼야 돼. 근데 저번에도 안 됐었어요. 안 되시는 분 대부분 맥이에요? 윈도우인데 안 되시는 분들 다 맥이네? 윈도우인데도 안 돼서 어떤 식으로 안 돼서? 이거랑 증상이 똑같아요? 알 수 없다. 이게 실습 수업이라서 원래는 조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현을 단신이라서 조교가 없어요. 강팀도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식으로 안 돼?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어? 넌 어떻게 해결했어? 저번에 들 때? 저번에 아까처럼 직접 만들어서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플러그인을 못 찾아서 안 되니까. 이게 얼티밋을 쓸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커뮤니티 에디션에서는 이 문제가 꼭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실습을 해본 건데 이 친구도 저랑 먼저 사전 연습을 할 때는 잘 됐거든요. 지금 또 안 되네. 할 수 없지. 이 프로젝트를 파괴하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신속하게 다시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해볼게요. 잠깐만. 아까 그 프로젝트 열어봐. 세팅 그레이드를 열어봐. 세팅 그레이드. 엔터. 인클루드. 괄호 필요 없고. 괄호 필요 없고. 작은 따옴표. 콜론, 앱. 리빌드 해봐. 그레이드를 열어봐. 그레이드를 열면 위에 새로운 침 표시 됐네. 저기 메인 다시 거기로 가봐. 프로젝트 스트럭처로. 추가해봐. 밑에서 디펜던시. 앱에다가요? 들어왔다. 코틀린 SK는 들어왔는데 아니 계속 가봐.
코틀린 JS 등록된 지는 코틀린 JS를 못 찾고 있는 거죠? 다들 코틀린 JS를 못 찾고 계시는 거죠? 좀 찾아지긴 한데 유료 버전. 아씨, 왜 안 찾아지는 거야? 새로 만들어. 네. 방금 뭔가 어플라이 하라고 떠서. 그래? 네, 그래서 잠깐 해보고 있어요. 좋아. 여러분들은 뭐 어플라이라고 안 뜨나요? 그레이드에서? 뭐 받을 테니까 어플라이 해달라고? 이 증상은요, 랜덤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에디터가 현재 코틀린 SDK를 못 받아오는 증상이에요. 여기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못 받고 있는 증상이에요. 코틀린 SDK에 전체 파일이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6메가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들면 못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메인에 빨간불이 사라졌다. 이제야 빌드가. 네, 이제 오케이. 됐네요. 미친. 무언가가 설치가 안 됐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도 플러그인이 설치돼야 돼요. 이게 랜덤한 증상이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플러그인이 지금 안 깔려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그레이들은 플러그인을 어디서 받아오냐면 메이븐 저장소에서 받아와요. 메이븐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풀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메이븐 저장소에서 받아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오고 얘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대로 이게 잡혔죠. 이거 그냥 계속 볼게요. 한 명 한 명 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앱이라는 데 보면 루트는 빌드 하나만 하라고 그랬죠. 앱에 태스크 중에 빌드 폴더가 있고요. 빌드 폴더에 빌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빌드를 때릴게요. 더블 클릭해서 빌드를 하면 얘가 빌드를 시작해요. 이렇게 빌드를 시작하면 태스크를 다 돌리고 나서 야 이거 위로 옮겨줘. 무브 밑에 보면 설정이 있어. 런에 보면 오른 버튼 눌러봐. 그러면 무브 탑. 자, 이 빌드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빌드 석세스풀이죠. 빌드 석세스풀이라고 써있죠. 3초 만에 석세스풀 했다. 코틀린 JS가 참고로 타입스크립트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점이 컴파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타입스크립트 쓰시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데 그 컴파일 속도를 감내하시면 쓰신 걸 다 제가 존경하고 있는데 코틀린 JS 엄청 빨리 컴파일 돼요. 이게 좀 쾌적하죠. 자, 그래서 이 빌드를 한번 하고 나면요 어디에 잡히냐면 저 이 오른쪽 위에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한 번 여기서 빌드했던 게 저기 단축으로 저렇게 잡혀요. 그 다음부터는 저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와도. 마지막에 빌드했던 게 저기 항상 잡힙니다. 자, 이제 빌드가 됐으니까 다들 자기 프로젝트에 빠져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익히시면 어차피 하실 수 있게 돼요. 보신 것처럼 이 친구도 프로젝트 새로 만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랜덤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강의 진행하는 건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랜덤하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코드 스피치 방에다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앱이라는 모듈에 빨간색 빌드라는 폴더가 생겼죠. 그렇죠? 이 빨간색 빌드라는 폴더가 인텔리제이에서 빌드 폴더들한테 부여되는 색깔이에요. 이 빌드를 확장해 볼게요. 뭐가 있는지. 빌드를 확장했더니 클래시스가 있고 코틀린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템프가 있죠. 이 빌드의 결과물이에요. 이 중에 저희가 원하는 JS 파일은 어디냐면 클래시스 안에 가면 코틀린이 있고 이 안에 메인이 있고 이 안에 앱JS가 드디어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에요. 앱으로부터 만들어진 앱JS가.
그럼 앱.js를 열어볼까요? 앱.js를 열어보면 코틀린 코드가 컴파일 돼서 코틀린 코드가 컴파일 돼가지고 ES5 규격으로 번역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코틀린 JS는 기본적으로 ES6가 아니라 ES5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거를 컨트롤 휠로 확장 좀 크게 좀 해봐. 폰트 좀. 오케이. 자, 이 코드를 잠깐 같이 볼게요. 같이 보면 전역 변수 코틀린이 없으면 죽이려고 돌리고 있죠. 그렇죠? 전역 변수에 코틀린이라는 애가 undefined면 스로우를 던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는 실행되기 전에 코틀린이라는 객체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틀린으로 컴파일한 JS를 실행하려면 사전에 코틀린 JS가 먼저 로딩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여기 컴파일 결과에는 코틀린 JS가 없잖아요. 언어 기본 라이브러리가 없이 이 프로젝트만 딱 컴파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더 볼게요. 앱이라는 모듈이 하나의 전역 변수로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 하나가 하나의 전역 변수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코틀린 JS가 외부에 출력할 때 AMD 방식을 쓸 거냐, 커먼 JS 방식을 쓸 거냐, 플레인 방식을 쓸 거냐 해서 플레인 방식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모듈 이름을 변수로 잡아주는 형태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 JS는 많은 모듈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 AMD도 지원하고 뭐 커먼 JS 지원하고 다 지원하거든요. 얘가 구동되는 걸 보면 앞에 코틀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익명함수의 인자로 코틀린하고 앱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 코틀린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쪽에 들어와서 대문자 코틀린이 되는 거고 print.ln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사용했는데 print.ln이라는 함수는 코틀린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틀린 IO에 있는 print.ln이라는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얘로 등록을 했고 걔를 이용해서 여기 이 메시지를 출력했고 메인 함수를 찾아서 코틀린 JS가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것까지 이 코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틀린으로 작성을 하면 이걸 JS에 걸맞게 번역을 해서 만들어주는 건 코틀린 JS가 알아서 해준다. 그쵸? 이게 컴파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만 가지고는 큰 쓸모가 없죠. 코틀린 JS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거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빌드 성공했고, 그래서 요거 만들어줬고, 요 내용 같이 살펴봤고, 요거 코틀린 JS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데, 코틀린 JS가 없으니까 지금 코틀린 객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겠죠. 여기서. 이 문제 어떻게 해갈까? 그래서 우리는 빌드 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이 빌드 그레이드는 뭐냐? 우리가 지금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레이드 프로젝트는요, build.grade라는 파일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게 돼요. npm에서 package.js를 이용해서 저희가 빌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레이드는 build.grade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이 빌드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업계에서 전혀 포션이 없는 언어인데 이 그레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레이드 외에는 제가 그룹이 쓴 데를 본 적이 없는데 이 특이한 언어인 그룹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틀린으로 작성할 수 있긴 해요. 그냥 저희는 그냥 그룹이 쓸 건데 빌드 그레이드를 저희가 조정해서 저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돼요. 저희가 빌드상의 문제가 생기면 npm에서는 패키지.js를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레이드에서는 이 빌드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해결해 갑니다. 그러면 앱 폴더 밑에 있는 빌드 그레이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서 볼까요? 앱 폴더 밑에 있는 그레이드. 그렇죠? 빌드 그레이드는 당연히 루트 것도 있습니다. 지금 루트 것도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앱 폴더 안에 있는 앱 모듈용 빌드 그레이드래요.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전 필요 없어. 지워. 네. 버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냥 이렇게 둘게요. 요 구성 내용을 영어로 그냥 읽어봅시다. kotlin2js라는 플러그인을 쓸 거고 이거가 있는 레포지토리는 메이븐 센트럴 레포지토리에서 갖고 올 거야. 이런 뜻인 거고 이 앱이라는 애가 빌드가 되려면 요 코틀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JS라는 거에 의존성이 있어. 테스트 컴파일 할 땐 요걸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레시피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근데요, 이거는요, 인텔리제이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저희가 모듈 만들자마자, 코틀린 JS 모듈 만들자마자 인텔리제이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쓰레기다, 이게.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쓰레기가 아니라 코틀린 JS 공식 사이트에서 쓰레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담이에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코틀린 랭귀지 org 코틀린 공식 사이트에 가서 튜토리얼스의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Getting Start Grade에 보면 이제 그레이드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단축 URL 만들어 뒀거든요. 열어. 이 문서예요.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빌드 그레이드의 레시피가 아예 다르게 생겼죠. 완전히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거를 공식 가이드라고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빌드 그레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나 버전 같은 경우 쓸데없으니까 치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야 되겠죠? 이게 공식 가이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만들어준 빌드 그레이드는 쓰레기다. 이걸 바꿔야 돼. 그쵸? 들어가. 자, 요거 URL short url.at에 mghr3 예요. 좀 기다리죠. 여러분도 보고 치실 수 있게.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카피 앤 페스트 하셔야 되니까. 그쵸? 우리는 그 그레이드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이거 카피 앤 페스트 하려고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게 잘못했어요? 안 되겠다. 검색하세요. 코틀린 JS로 검색하시면 대충 나올 거야. 이 페이지 가면 돼요. Start with Grade. 코틀린 JS 띄고 그레이드 정도로 검색하시면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잘못했지? 그 페이지 열어보세요. 거기 카피 앤 페스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카피해 오는데 현재 최신 버전은 코틀린 3.31입니다. 코틀린 3.31이고요. 3.31은 참고로 여러분들 코틀린 JS에서 쓰셔도 되지만 아직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쓰시면 안 돼요. 뻥납니다. 그쪽은 아직 2.1만 써야 돼요. 3.대에서는 JVM과의 심각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쓸 수 없어요. 근데 코틀린 JS는 JVM을 안 쓰니까 상관없고 기존의 플러그인 선언이 이렇게 어플라이 플러그인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코틀린 to JS 플러그인 여기다 적용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모듈에 쓸데없는 거 빠지고 코틀린 라이브러리 JS를 디펜던시로 설정할 때 버전은 여기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1.3.3.1이 여기도 연동되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로 앱에 있는 빌드 그레이드를 고칠게요. 고쳐. 합했죠? 다 지우고 고친다, 지금, 위에를. 다 지우. 자, 이렇게 되면 그레이드를 열어서 싱크 이미 했나 보다. 고치는 순간. 오토 임플리먼트가 아까 그거였어요. 이거 하면 자동 고쳐주는 게 오토 임플리먼트인데 여기 밑에 보면 돌고 있죠? 제가 1.3.3.1로 바꿔가지고 자르 파일 또 내려받고 있네? 이거 더블 클릭해봐. 예, 그럼 여기 들고 와보면 이제 막 적용하고 있죠? 뭐 열심히 한다. 여러분들 그레이드 프로젝트도 기다림의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메이븐 센트럴 레포지토리가 느려요. 그래서 큰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사내에 넥서스 같은 거 이용해서 빠른 사내 전용 레포지토리 구성하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됐나? 네. 빌드 때려보죠. 그전과 다름없이 잘 빌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전과 다름없이 잘 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앱.js만 나오지. 아직 이것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쵸? 이거는 아까 버전이 나빠서 이렇게 고쳤을 뿐이지 아까와 결과물이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아까 그 사이트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이트에 가면 이 밑에 닫고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쵸? 이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것도 카피하셔야 돼요. 카피해. 이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약간 더 확대해봐라. 잘 되고 있네. 이거 잠깐 볼까요? 그루비 문법은요, 희한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뭐냐면 태스크가 아까 저희가 빌드 태스크를 눌러가지고 빌드 했었잖아요. 이 태스크라는 건 그레이드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함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assemble web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ssemble web의 타입은 동기형 타입인데 얘가 하는 일은
뭔가 복잡한 걸 해요. 그렇죠? 뭔가 복잡한 걸 합니다. 하는데 이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하는 걸 보면 코틀린 to JS의 데스티네이션 dir을 프로젝트 루트 밑에 있는 웹으로 해야지. 즉 이제 더 이상 빌드 밑에다 출력하지 않고 웹이라는 폴더에다 출력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디펜스 온 클래시스하고 제일 밑에 어셈블이라는 태스크는 어셈블 웹에 의존성이 있게 설정할래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셈블 태스크가 실행되려면 반드시 어셈블 웹이 먼저 실행돼야 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했던 빌드라는 태스크는요, 다시 어셈블이라는 태스크에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어셈블 웹까지 다 실행이 되는 거죠. 의존성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떠요. 쓰레기죠. 공식 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파일에 빨간색 있죠? 이거 지워주면 됩니다. 지우세요. 어떤 놈이 쓴 거야 대체.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강제로 세로 고침을 해주면 어더에 보면 그전엔 없었던 어셈블 웹이라는 함수가 새로 추가된 게 보여요. 보이시죠? 근데 얘는 실행되기 전에 어셈블이 얘한테 의존해서 실행되고 빌드는 어셈블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드 누르면 어셈블 웹도 같이 실행되는 꼴인 거죠. 이 어더에 보면 새로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빌드를 때려보도록 하죠. 얘는요 사전 컴파일에 소스 변화가 없으면 증분 컴파일하기 때문에 빌드가 번쩍하고 돼요. 그러면 아까 틀려진 점이 하나 있죠? 앱 폴더 밑에 웹이라는 폴더가 생긴 거죠. 여기가 우리의 출력 대상인 거고 여기 보면 앱.js와 드디어 함께 코틀린 JS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 부분을 카피해 넣으셨으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걸 카피해 넣으실 때 이 부분 주의하시고 파일 빼주는 거 소문자 파일만 남기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의 타겟이 웹이라는 폴더다. 이거 바꾸시려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 dir 밑에 있는 웹에다 우린 출력을 할 거야.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빌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어셈블까지 다 타고 와서 앱 폴더 밑에 웹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웹 폴더 밑에를 열어보면 앱.js와 코틀린 JS 둘 다 들어온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코틀린의 의존성이 있는 앱을 만들었는데 드디어 코틀린 JS도 얻고 앱.js도 얻게 되는 거죠. 자,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봅시다. 브라우저라고 쓰고 크롬이라고 읽으면 되죠. 예, 브라우저 크롬밖에 없으니까. 브라우저 테스트 하려면 JS 파일 가지고만 테스트할 수 있나요? 없어요. HTML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HTML로 테스트의 최소 사항을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출력된 폴더가 웹이기 때문에 웹이라는 폴더에서 뉴를 때려서 HTML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HTML 파일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만 추가하면 돼요. 어떤 거? 나는 코틀린 JS를 먼저 가져오고 앱.js를 나중에 가져올 거야. 이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웹 데브 개발할 거니까 HTML까지 적어줘야 될 거야. 해봐. 확장이 자동으로 해주나 보다. 스크립트 src kotlin.js 닫고 엔터 치고 스크립트 src app.js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비록 무료지만 그래도 있을 건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요, 로컬 서버를 여러 개의 자원으로 띄워줄 수 있는 데 비해서 무료 버전에서는 로컬 자원을
로컬 서버가 딱 하나만 띄워줘요. 그래서 로컬 서버에서 다른 자원 띄워버리면 기존의 자원도 이걸 다 바뀌어버리는 식으로 로컬 서버가 딱 하나밖에 안 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쳐봐. 더 쳐. 안 보이다가 여기 마우스를 슬그머니 가져가서 우상단에 가면 이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설치된 브라우저가 다 뜰 겁니다. 크롬 눌러보면 주소를 보면 로컬 서버가 떴죠? 로컬호스트에 서버가 떴어요. 그쵸? 그래서 앱에 있는 대부가 딱 떠가지고 떴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당연히지. 왜? 프린트 LL은 웹 플랫폼에서는 콘솔 로그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2 개발자 도구 열어가지고 개발자 도구 열어. 콘솔 보면 헬로 월드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됐네요. 아 힘들다. 헬로 월드 여기 힘들죠?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헬로 월드 보신 분?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비중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일일이 다 제가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조교가 되면 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조교까지 건너뛰진 않고 조교가 되는 것까지는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봤어요. 순수하게 코틀린 코드로 헬로 월드를 본 거죠. 파워포인트로. 이 안에 위치가 웹 폴더 안에 대부 HTML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치해서 보면은 이거 눌러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게 됩니다. 헬로 월드를. 제가 수업이라서 유료 버전을 권장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인텔리제이 얼티밋으로 하면 잘 됩니다. 그냥 그냥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헬로 월드를 봤는데요. 이 이후에도 몇 가지 설정이 더 남았어요. 오늘은 어차피 이론 수업 안 들어갈 거니까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 모듈을 만들 차례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되겠죠. 라이브러리 모듈도. 그래서 라이브러리 모듈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모듈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루트에 있는 빌드 그레이드를 열어서 서버 모듈 설정을 먼저 해주고 와야 돼요. 그지 같죠?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먼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깨집니다. 이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무료 버전에서는. 물론 얼티밋 쓰시면 그냥 추가하셔도 되지만 무료 버전은 먼저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clude로 이것도 원래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서버 모듈을 만들었으면 콜론 앱이 include로 원래는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안 박혀 있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거와 새로 만들게 된 라이브러리도 미리 박아줍니다. 박아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습하죠. 아니, 루트에 보시면요. 루트 폴더에 보면 이 앱 거 말고 이 루트의 빌드 그레이드, 빌드 그레이드가 여기 있어요. 그쵸? 이거 다 접어보면 여기 빌드 그레이드로 있어요. 루트 거. 이걸 열어서 보면 아니다. 세팅 그레이드구나. 빌드 그레이드가 아니라 여기 세팅 그레이드, 루트에 있는 거. 세팅 그레이드를 열어보면 여기 include 요 앱도 없으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라이브러리도 여기다 미리 만들어 줍니다. include 콜론 라이브러리. 이제 요 이름으로 저희가 모듈을 만들 거예요. 바로 만들죠. 오른 버튼 눌러서 add 모듈 코틀린 JS를 골라야 되고, 그렇죠? 딴 거 다 풀고 여기에다 라이브러리 만들고, 루트죠. 다음 다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 파란색이구나.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그쵸? 또 여기 src에 메인에 갔더니 코틀린이 코드 루트로 잡혀 있구나. 이 두 개로 프로젝트 설정이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지. 이걸 알게 됐지. 지금 말한 순서로 안 하면 무료 버전이 새로 모듈을 추가했는데 그지같이 깨먹거나 루트에 만들거나 영원히 회전시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젝트를 막 다시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안전하게 하려면 세팅 그레이드를 먼저 include로 잡아주고 가라. 애드 모듈 하기 전에. 그럼 모순 없이 예쁘게 됩니다. 결국에 커뮤니티 에디션에 버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모듈을 추가할 때 include를 자동으로 안 해줘. 이 새끼가. 빼먹어. 세팅 그레이드래.
원래 세팅 레이블에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애가 인클루드 빼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모듈 추가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넣어주고 시작한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잘 만드는데 성공했으면 다음 만들었죠. 이렇게 다음. 그러면 이제 앱에 있는 빌드 그레이들이 라이브러리를 의존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앱이 라이브러리를 의존하는 거지 라이브러리가 앱을 의존하는 게 아니니까 앱에서 컴파일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레이드를 보면 디펜던시를 설정할 때 임플리먼트가 있고 컴파일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임플리먼트는 걔 참조해가지고 자기를 빌드할 때 사용하겠다는 뜻인 거고 컴파일은 내가 이것도 컴파일 해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얘의 결과물은 뭐냐면 얘 빌드의 결과물은 뭘까요? 코틀린 JS예요. 얘 빌드의 결과물은 당연히 라이브러리 JS가 되겠죠. 우리는 걔를 컴파일할 때 참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걔도 다 출력하고 싶기 때문에 컴파일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야. 그냥 참조만 해서 앱 JS만 컴파일할 때는 임플리먼트를 쓰는 거고 얘네들도 다 출력하고 싶을 때는 다 컴파일 때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앱에 있는 빌드 그레이드래. 컴파일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앱에 있는 디펜던시에 엔터 치고 컴파일 프로젝트 가로 열고 작은 따옴표 뭐 큰 따옴표 아무거나 상관없고 라이브러리 이렇게 의존성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새로 고치고 일단 새로만 고쳐놓을게요. 왜냐면 아직 라이브러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JS를 만들 게 없는 거죠. 얘는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진 않아요. 라이브러리 JS에 뭐가 있어야지 만들지. 자,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의존성과 서브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앱이 사용하는 걸 실습해 볼 차례인 거죠. 실습을 겸하니까 약간 어수선하긴 하네요. 분위기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할 때보다는. 그래도 코틀린 JS 실습 환경이 없는 이상 이후에 코틀린을 계속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오늘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앱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소스 루트에서 뉴를 때려서 코틀린 파일을 만들고 얘를 헬로우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간단한 헬로우라는 함수 하나만 정의할 거예요. 이 헬로우라는 함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프린트 헬로 월드만 해주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헬로. 이거 정신 차려. 펀 헬로. 됐죠? 파워포인트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존의 메인 함수에서 직접 함수를 호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헬로월드를 출력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헬로라는 함수를 부르도록 바꾸겠습니다. 앱에 가서 소스 루트에 가면 메인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프린트를 헬로라는 함수로 코드 힌트가 나오죠. 이렇게 라이브러리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컴파일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앱에 웹을 열어보면 앱과 코틀린과 라이브러리 JS가 같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라이브러리가 추가됩니다. 이제. 그리고 앱 JS를 다시 열어볼게요. 앱 JS를 열어보면 아까 코드와 좀 확대 좀 해봐. 아까 코드와 달라진 점이 아까는 코틀린이 없으면 죽는데 지금은 라이브러리라는 애가 없어서 죽어요. 두 개의 의존성이 설정된 거죠. 그리고 앱이 구동되는 데 있어서도 코틀린과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처리하고 헬로 함수의 정체도 요 라이브러리가 인자로 들어와서 요 이름이 된 거잖아요. 모듈 라이브러리라는. 모듈 라이브러리에 있는 헬로 함수를 헬로의 할당에서 걔를 부르고 있죠. 그쵸? 그래서 플레인 형태로 이렇게 의존성 두 개가 설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JS도 볼까요? 라이브러리 JS는 코틀린 JS가 있어야지만 작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의존성이 코틀린에만 있는 거고, 얘 안에는 메인 함수가 없기 때문에 헬로라는 함수 하나만 정의해서 이 모듈의 헬로라는 이름에다가 헬로를 박아주고 있죠. 여기 이 라이브러리 구성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틀린과 라이브러리를 로딩해야지만 앱이 작동하도록 얘가 컴파일을 해낸 거죠. 의존성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저희가 대부를 또 깨먹었잖아요. 웹에 있으면요, 웹 폴더를 갈아가지고 다시 만들기 때문에 자꾸 대부가 깨지니까 귀찮지만 한 번 더 만들게요. 대부. 자, 이제는 3개의 의존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존성 순서대로 제가 인클루드를 하면 되겠죠. 스크립트 src kotlin.js 하고 library.js 하고 app.js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볼까요? 헬로 월드를 봤죠? 이제. 그래서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것만으로도 외부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독립해서 사용하는 의존성 모듈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듈을 여러 개 추가하면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따로 분리할 수 있게 되고, 만들어진 JS는 굳이 인텔리제이나 코틀린의 힘을 빌지 않고 원래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빌드 툴이나 npm에서 받아온 뭐 컴파일 툴들을 이용해서 다시 묶어서 처리하든 뭐하든 하시면 될 거예요. 후처리는. 그쵸? 예. 지금은 제가 파일 3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다시 묶으실 수 있으니까. 뭘로든. 여기까지 들어가. 자, 요 다음을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요거 봤던 대로 얘가 새롭게 추가되고, 그래서 얘를 의존성 모듈로 갖고 오게 되고, 헬로우의 정체는 모듈에 있는 헬로우고 걔를 호출해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새롭게 추가해 가지고 방금 헬로 월드를 본 거고요. 그 다음번에 저희가 배울 거는 코틀린 DC를 배울 거예요. 코틀린 DC는 여러분들이 코틀린을 실무에 쓸 수 있느냐 안 느냐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플러그인입니다. 코틀린 DC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유명사가 아니라 DC는 일반적인 컴파일러에서 쓰는 일반 명사입니다. DC라는 건 Dead Code Elimination이라고 불러요.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제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이렇게 직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잘 찾아보면 제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Dead Code Eliminat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코틀린 DC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 폴더에 가서 이 폴더에 가서 보시면요, 코틀린 JS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압축전이긴 하지만 용량이 얼마다? 2메가예요, 2메가. 압축해봤자 1메가밖에 안 되겠죠? 800K 이상 되겠죠? 너무 크잖아요, 그쵸? 코틀린 공용 라이브러리의 파일 크기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코틀린 언어 전체 스펙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코틀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서포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코틀린 라이브러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헬로 월드 할 때 프린트 LL밖에 안 썼는데 코틀린 전체가 필요한가? 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우리는 코틀린 JS에서 안 쓰는 것들을 제거하고 싶어. 근데 코틀린 DC는 코틀린 JS에서 안 쓰는 것만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성을 물고 있는 라이브러리나 앱이나 전체 코드를 다 분석해서 안 쓰는 것들은 다 드러내요. 그리고 다 최적화를 해줍니다. 뛰어나죠? 구글 클로저 컴파일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 이유는 구글 클로저 컴파일러는 JS를 기반으로 컨텍스트 분석해서 DC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적 언어잖아요. 타입이 안 쓰면 그냥 잘라면 되잖아.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 드러낸단 말이죠. 무지 막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코틀린 DC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커서 사용할 수가 없다. 압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 우리가 여지껏 고생스럽게 그레이들로 코틀린을 만들고 있느냐. 이 말도 안 듣고 막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 인텔리제이 열어보시면 여러 프로젝트 타입의 모듈 타입 중에 아예 코틀린 타입이 있었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레이드 말고 밑에 코틀린을 아예 IDE에 지원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약간 드릴게요. 인텔리제이는요,
빌드를 할 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외부 빌드 툴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부에 있는 플러그인형 빌드 툴을 이용해서 빌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리제이에서 뉴 모듈 만들 때 왼쪽에 나오는 것 중에 메이븐, 그레이드, 엔트를 제외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인텔리제이 전용 플러그인이에요. 빌드를 위한. 그럼 여기 코틀린이 나왔으면 이거 뭐다? 인텔리제이 전용 코틀린 플러그인인 거예요. 코틀린 전용 플러그인이야. 그럼 얘 기능에 뭐가 없냐면 DC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쓰면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컴파일 금방 돼요. 금방 되는데 얘는 DC를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장난감인 거지 얘를 프로젝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쉽게도 이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적용 언제 되는지도 몰라요. DC 아까 그 사이트에 가보면 언제 코틀린 플러그인에 반영된다는 그 기약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으로서는 코틀린 JS로 진짜 실무에 쓰려면 코틀린 DC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DC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커, 이메가야. 우리는 DC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 또 안 되나? 열어봐. 이거. 옥이다. 이걸로 열어봐. FHM 대문자에 으씨 안돼 안되네요. 상관없고 그냥 코틀린 JS 띄고 DC라고 쳐. 귀찮네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용 DC에 대한 상세한 페이지가 여기 뜹니다. 이게 바로 코틀린 JS용 DC에 대한 설명 페이지예요. 그럼 여기 How to Use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한 줄입니다. 문제는 이걸 쓰려면 그레이드 프로젝트밖에 못 쓴다는 게 문제인 거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DC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빌드 그레이드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레이드 프로젝트에만 적용할 수 있다. 카피하고 돌아가서 앱에 있는 우리가 빌드하는 대상은 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앱에 있는 빌드 그레이드에 가서 여기 apply kotlin JS 밑에다가 DC를 넣어주면 이게 그냥 끝이에요. 너무 좋아. 이러면 DC 적용이 됩니다. 자, DC 적용하고 바로 빌드 회전 한번 시키고 빌드 한번 때려봐. 빌드가 성공했죠? 아니 웹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웹 열어봐.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빌드 스크립트가 빌드해 준 거고요. DC는 DC 빌드라는 걸 해요. DC 빌드는 여기다 빌드를 하지 않습니다. DC 빌드는 어디에 빌드하냐면 빌드 안에 코틀린 JS 미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빌드를 해줘요. 보이시죠? 빌드 안에 새롭게 생긴 코틀린 JS 미니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에 빌드를 해요. 여기에 보면 앱.js, 코틀린 JS, 라이브러리 JS가 빌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그렇죠? 얘네 셋을 빌드해 줍니다. 그럼 얘의 용량은 얼마냐? 파워포인트로. 다음. 여기 보면 빌드 밑에 코틀린 JS 미니 만들어주고 이 안에 이렇게 만들어준다. 메인 밑으로. 자, 이 실제로 이 폴더에 가서 용량을 확인해 보시면요. 0.1메가가 줄어요. 이제 저희한테 리즈너블 하죠. 이게 압축 전이거든요. 압축하면 70K 이하예요. 65K 정도 나옵니다. 이제 코틀린 JS가 무거워서 못 쓰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코드에 등장한 코틀린 라이브러리 수만큼만 풀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쓸만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만든 거에 적합한 용량으로 바뀌어져 있죠. 예, 제대로. 그래서 코틀린 DC 역시 코틀린은 실무에 쓰는 건 무리고요. DC를 사용하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 코틀린 DC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페이지를 고쳐야 되니까 코틀린 JS 민에다가 HTML 만들어서 그냥 대부 들고 가. 컨트롤로. 들고 가. 그냥 들어. 드래그 되잖아. 민, 더 위에. 빌드할 때마다 이 메인 밑은 가업이니까 이 안에다 만들면 아까 웹에 만든 것처럼 맨날 가업 괴롭거든요. 코틀린 JS 민 밑에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열어서 여기가 다 메인 밑이 되겠죠. 메인 슬래시. 자, 백 해봐. 여러분들
다른 에디터가 익숙하실 테니까 지워. 인텔리제이 단축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src에서부터까지만 다운표까지 선택해. 다운표에서 src까지 선택해. 이거 좀 확대. 작아. src에서 다운표까지 선택해. 커맨드 J. 컨트롤 말고 커맨드 J일걸? 이씨. 그래? 컨트롤 J는? 아, 이 맥이라서 다르구나. 아니야, 됐어. 그냥 해. 메인, 윈도우 하면 커맨드, 알트 J인데? 알트 J면, 뭘로 들나? 안 돼. 윈도우라면 알트 J로 같은 애들 쭉 선택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걔로 하면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해보면, 커맨드 F12. DC 형태로도 잘 빌드가 돼서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커맨드 그래. 귀찮다. 됐고. 돌아가. 파워포인트로. 아니다. 인텔리제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스피치는 제가 저희 강의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항상 동영상 강의가 올라와요. 보통 뭐 목요일쯤 아마 올라올 거예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주말까지는 여러분들 이 헬로 월드 DC 버전을 찍는데 성공하셔야 돼요. 안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싫잖아. 그쵸? 다음 주부터 싫단 말이야. 나만 안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이 환경 설정 안 하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대로 코트린 보고 계속 라이브러리 추가해 가면서 문법 배우고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거금 5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36분이시거든요? 여기 6회차 분의 이 넓은 공간에 임대료가 안 나와요. 제가 약간 사비를 털었는데 어쨌든 간에 큰 돈 내고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주차에 이 실습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5주차를 망치지 마시고 반드시 주말 이전에 이거 성공시키시고 영상도 있고 교환도 다 공개됩니다. 몇 번이라도 반복하시고 결국엔 성공하시고 안 되면 코드 스피치에다 계속 올리면 여기 이 잘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벌트처럼 도와줄 거니까 올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올리시면 됩니다. 뭐가 안 된다. 어디서 막혔다. 그리고 여기 DC까지 도달하셔서 어느 정도 감이 생기셨으면 뭐 더 장난쳐 보셔도 되고 더 갖고 노셔도 되고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는 헬로 월드를 DC 버전으로 찍는 거다. 그것도 메인 앱과 라이브러리 의존성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장난감을 가르쳐 드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에이전시 사장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 만드는 거 아니면 관심도 없거니와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야 코트린 제이스가 돌아 뭐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진짜 실무 프로젝트 레벨에서 기본 의존성 라이브러리 그에다가 최적화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할 거예요. 저희가 이게 프론트엔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앱.js, 라이브러리.js, 코트린.js를 DC까지 최적화했지만 그 이후에 모듈화하고 압축하고 묶고 뭐 이런 프론트엔드 이후 빌드 과정을 저희 과정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할 거지만 여기까지는 다 진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이게 헷갈리지 않게 순서나 교환해보면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집에 가면 네트워크 좋고 혼자 쓰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한 방에 돼요. 한 방에 될 거니까 여기 또 보면 아까 안 되시다가 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다 그 네트워크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하세요. 파워포인트로. 다음. 자, 이제 우리의 번개가 치는 어두운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주 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쭉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코틀린 타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코틀린은 널에 대해서 엄격한 언어거든요. 널을 비롯해서 코틀린은 게다가 기본형을 객체형으로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인티저와 객체형 인티저가 따로 제공되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전부 다 객체형으로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코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부하가 걸려있는 거 아니야? 자바 쓸 때는 내가 객체형이 아닐 때와 객체형을 분리해가지고 부하를 줄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컴파일러가 알아서 기본형으로 갈지 객체형으로 갈지를 결정해줘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컴파일러가 똑똑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코틀린 객체형을 쓰면 코틀린이 컴파일 타임에 지능적으로 더 빠른 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고 타입에는 뭐 그런 데이터형만 있는 건 아니죠.
수많은 형들이 있어요. enum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수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들을 많이 배우면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보고 무엇보다 널 타입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그 다음 주차 3차에는 함수를 배웁니다. 코틀린 함수는요. 코틀린 함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언어 수준에서 재기 함수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꼬리물고 최적화도 지원하기도 하고요. 수신 함수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어플라이나 콜처럼 컨텍스트를 바꿔주는 형태나 컨텍스트를 확장하는 함수도 자유롭게 짤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에는 inline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함수를 호출하지만 나중에 컴파일러가 코드로 바꿔줘서 함수 호출 부하를 없애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함수를 굉장히 즐겨 쓰게 됩니다. 메소드나 함수를. 왜냐하면 호출 부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언어에서는 호출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문으로 짜야지, 여기서부터는 함수로 짜야지,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인라인이 지원되니까 미친듯이 함수로 짠단 말이에요. 한 줄짜리도 그냥 함수로 짜요, 그냥. 나중에 컴파일러가 이걸 다 함수가 아니라 평문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라인을 충분히 활용하는 함수 컨텍스트를 많이 쓰게 되는 게 코틀린의 장점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 컬렉션. 코틀린 컬렉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플랫폼 중립적이기 때문에 플랫폼 중립적인 코틀린 컬렉션을 제공을 해요. 리스트, 스텝, 맵 뭐 이런 애들을 다 제공하거든요. 어레이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코틀린 거에 있는 컬렉션을 사용하면 플랫폼에 가장 적합한 성능이 나오는 애로 바꿔줘요. 기본적으로 코틀린이 제공하고 있는 맵은 링크 대시 맵이거든요. 자바라면 링크 대시 맵으로 번역이 될 테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S5니까 맵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직접 구현한 링크 대시 맵으로 바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코틀린 JS가 코틀린이 구현하고 있는 컬렉션과 그 특징들 뭔지는 이제 살펴보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다룰 게 많아가지고 이거 한 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하고 델리게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위임이라는 건데 코틀린은 속성 위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위임이라고 통째로 위임하는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맵 위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위임들이 있는데 이 위임들이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어떤 식으로 이 코드가 편해지는지 그리고 얘 클래스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클래스도 있고 오브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 보는 거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코틀린 JS의 특성 어떻게 기존의 자바스크립트하고 연동이 되는지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은 어떻게 혼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 프론트엔드 과정은 아니지만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코틀린이 어싱크를 다루는 방법 전통의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프라미스랑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지 패치같이 아예 옛게 아닌 객체들하고는 또 어떻게 비동기를 섞어서 써야 되는지 혹은 코틀린 고유의 코르틴이라든가 코틀린만의 어싱크 방법들은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볼 거예요.